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강보합하고 0.1, 0.3% 올라가는 듯 하더니 날씨가 좀 너무나 꾸리꾸리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합 정도가 가져와 있고요. 코스닥은 또 좀 내려가는 분위기 이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는데요. 딱 2시간 됐잖아요. 시장 상황 좀 특징적인 거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에서 오늘은 코스닥도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만기 날입니다. 그죠? 만기에 대한 효과, 만기에 대한 포지션이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지수에 대한 쪽 밀리고 있고 코스닥이 보통 이런 날은 좀 더 강한 모습을 그래 상대적으로 좀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그 고베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쪽이 확대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그 매도에 대한 쪽이 좀 전개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650포인트 근처까지 오늘 저점이 지금 보이는 657포인트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저점이 이제 650포인트인데 뭐 전저점 부근 근처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변동성 이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부분이 종목에 대한 쪽을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소 대형주,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그다음에 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그 전장 부품 사업 진출. 우리 형님들의 새로운 영역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의 반등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게 되면 환율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네. 환율이 뭐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1,180원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쪽 자동차주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그 상승 그 시장 거래소에 대한 부분을 좀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은 이거죠. 한마디로 이양령의 디스 종목들의 대반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물론 연중 최저치에 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 벌써 네. 회원님 여기 시청자들 말씀하시는 호텔 신라 같은 건 떨어지지만 네. 저점을 가고 있지만 네. 그 정도 떨어진 건 떨어진 게 아니죠. 네. 7년, 8년, 11년 만에 저점 가는 것들. 네. 그리고 숱하게 내리기만 했던 것들이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급반등 죄송 급반등이 나면 삭제해줘. 네.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포스코. 대한항공 네. 이런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 좀 반등하고 있고요. 정말 또 대박 주식이 있어요. 네. 정말 이양령의 디스에 이런 디스 없다. 이양령 디스 제가 온 국민들 향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혹시 갖고 있다가 7년째 갖고 있다가 이양령 말 듣고 젠장 아닌가 보다 팔았던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제가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3살 만에 더블이 났어. 더블. 네. 별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더블이 났어. 어저께는 상한가까지 들어갔네. 네. 야, 정말 피레침 같은 주식을 여기서 보여주네. 피레침. 네. 피레침이라는 게 떨어지다가 이게 7년 전에 상장했고요. 7년 중에 딱 한 번, 2010년인가 11년 제외하고 연봉으로 6번 음봉. 어저께까지, 최근까지도 음봉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인가? 네. 요번 주초까지. 부뚝 솟은 주식. 네. 청담 러닝 좀 봐주세요. 나 미치겠어, 청담 러닝. 네. 화면 좀 차트 좀 보이죠. 예. 청담 러닝 제가 하여튼 교육주 갖고 얘기 엄청 썰레발 깠는데, 어렵다고. 네. 이 청담러닝 손을 잡았네 또 중국의 한 놈이랑. 뭐 중국이랑 뭐 해야지 되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보면 이거 아니 좀 더 길게 보셔야지 더 재밌죠. 이렇게. 연봉으로 봐주세요. 연봉으로 7년 중 안에 한 번 빼놓고 계속 엊그제까지 음봉이던 건데. 네. 이게 그래서 상한가더라고 뭐 했는데 이거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에듀가 중국 시장 꽉 잡고 있다. 그 시장을. 근데 뭐 이거 가서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뭐 올라갔으니 뭐 박수 쳐드려야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이가 없어서 방송에서 얘기했어. 네. 야 이게 정말 시장의 퀄리티다. 네. 그랬더니 오늘 출발을 해서 15%가 떨어지는데 이 그림 다시 보기 쉽지 않다. 네네. 물론 이름도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시장의 질이죠 이게. 중국이랑 손만 잡으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아마 제가 보기 이러면 하여튼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MOU 체결하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MOU 체결하는 애들 하여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목요일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수요일은 김성원 데이였다가 이제 한 2달 전부터 바뀌었죠. 목요일은 네. 김성원 데이. 김성원 과장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과장 벌써 안경도 좀 바뀐 것 같고요. 네. 셔츠도 멋있고 넥타이도 멋있어. 넥타이. 살도 좀 빠졌고. 넥타이 어디서 났어? 넥타이. 이거 한국경제TV 분장실에 있는 건데요. 깜빡하고 그대로 하고 갔네요. 오늘 갔었어요? 네. 이거 협찬 받은 거 협찬? 아니 거기 있는 거? 네. 거기 분장실 넥타이가 많은데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써 자기가 써. 내가 줄게. 다시 갖다 줘야죠. 기억도 못할 걸? 워낙 많아. 넥타이 워낙 많아. 네. 자기도 내가 넥타이 필요하면 내가 색깔만 말하면 내가 한 5개 갖다 줄 수 있다. 옷만 안 없어지면 돼 거기는 옷만. 근데 넥타이 정말 괜찮은데? 그런가요? 괜찮은데.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자기 나한테 고마울 일이 있어. 내가 자기 살려줬잖아. 어떤 거요? 그 주식 얘기하면 그거 된다 그랬죠? 네네. 네. 올라가지 요새. 네네. 잘 올라가죠.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죠. 괜찮은 거 이제? 그럼요. 일단은 결국은 그 현대상성 문제가 정부의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개입이 되다 보니까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고. 네. 결국은 언제까지 이제 그 현대산성 때문에 5년을 갖다 고생했어요. 그렇죠. 본업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5년 동안 고생한 것이 네. 이제 좀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네. 한계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한계 기업 얘기하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거기 다니시는 선배랑 통화를 했는데 1,700명은 한 번에 정리를 한답니다. 회사 분위기가 지금 엄청 안 좋대요. 그러니까 현재 두산 인프라하고 5,000명 임직원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700명 정도 한 번에. 한 번에.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확 좋아지겠죠.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것 때문에 좋아지겠지만은 자, 이게 지금 1,700명.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어디 가겠어요, 지금. 거기에 다니신 분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기본이거든요. 지금 재취업에 대한 부분도 워낙에 많아지고 있고, 근데 되겠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뭐 하는데요? 백다방을 참아왔죠, 백다방. 백다방? 아니면 백다방. 치킨집? 네, 자영업 쪽.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이 오늘 조사했는데 49,600개. 그렇군요. 네, 편의점이 25,000개거든요. 닭집이 35,000개니까 닭집보다 많아졌어. 그렇죠.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네요. 백다방이 저가 다방 중 저가 체인점 있잖아요. 뭐 그거 더 착한 카페 이런 거 중에서는 비싼 중이에요. 창업 비용이 33제곱미터 기준으로 창업 비용이 한 8,600만 원. 그래서 비싸요. 근데 그런 다방 커피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요. 저희 딱 이렇게 보다 보면은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30대, 30대에서 이렇게 솔직히 제가 처음에 주식한 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한창 시장 좋았을 때 2007년도에. 근데 지금 시장도 안 좋고 또 하나 이제 취업에 대한 재취업도 안 되고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있고 또 3, 40대 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 하고 있고. 그래 그 여유는 50대, 60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딱 떠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상황을.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그 앞서 아까 또 한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 결국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어떤 섹터 좀 봐야 되는지 좀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콘텐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콘텐츠. 네. 콘텐츠 좋아하시네.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이 종목 좋다더라 해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대비 섹터가 좀 강하고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시세가 그런 섹터를 먼저 보고서 그거 왜 강한지를 갖다가 이제 보는 것이 자기 체격 가치 중후방대으로. 근데 크게 본다는 거지 주식을.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는 촐랑대서 보고 올해 들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스타 섹터가 나왔어요. 스타 종목들 뭐 건자재도 있었고요, K푸드도 있었고요,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워낙에 많았었는데 그들 섹터들이 한번 시세를 내었다가 지금 조금 뭐 제약바이오는 이제 일부 종목들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가 있으니 바로 컨텐츠입니다. CJ ENM, CJ CGV, J 콘텐트리 등등. 그 얘기 왜 안 하지 내 거? 어떤 거요? 근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오늘 아니 가만있어 봐. 오늘 떨어지긴 떨어져. 1.5% 떨어지는데 깜짝 놀랐어. 왜요? 야, 우리가 어저께 1,800명 보고 뭐 다시 보게 해서만 2,300명 볼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스파이를 우리나라 말로 뭐 세작이 있었네. 세작. 무슨 세작이란 말은 세작 맞아? 스파이. 한국말로 세작. 삼성증권에 거기 투자 전략 고치면 정보팀에 세작이 있네. 왜요? 오늘 신규 추천주로 들어왔어. FNC 엔터가? 아니, 아프리카 TV. 정말 깜놀했어, 깜놀. 근데 오늘 주가 오르지 않으면 안 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세작이 있었던 거야. 우리 방송 왜냐면 아프리카 TV가 나올 일이 없었잖아. 그렇죠. 깜짝 놀랐어. 우리 방송 봤다는 거야. 이거 분명해. 누가 봤다 이거. 그래서 이제 컨텐츠에다 부분들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시장, 그러니까 시세가 안 빠진다는 거는 시장이 주목을 하니까 안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3주 전이었을 거예요. 3주인가 4주 전이었는데 나영석 PD가 한번 왔었어요. 어디를? 여의도에. 여의도 와서 한번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나영석 PD 얘기는 딱 하나로 압축이 돼요. 중국이에요. 중국. 왜 신서유기를 제작을 했느냐? 첫 번째는 중국이었고 그 중국에 대한 내용들 갖다가 담았었고 왜냐면은 결국은 뭐 별그대가 성공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유기라는 것을 가져왔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웹 예능으로 인터넷에 올려버렸잖아요. 왜냐면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 없어요. 지금 제작되고 있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는 한국과 중국 동시 방영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 상용이 되려면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미리 딱 제출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전작이 나와야지 심의가 받아야지 나오죠. 근데 웹을 통해서 올려버리게 되면은 그 필요 없어요. 중국도? 중국은 그 웹을 갖다가 접속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 뭐 중국 뭐 자막 갖다가 어떻게 입냐 그거는 뭐 다른 문제지만은 네. 심의가 필요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웹을 통해서 예능이든 드라마든 간에 중국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뭐 추세가 되고 가고 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중국이 지금 컨텐츠 산업을 따라잡으려고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워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타 PD들 대표적으로 뭐 그 별그대를 만든 PD 포함해서 쌀집 아저씨 아시죠? 네네. MBC 그분도 다 중국 갔어요 지금요. 중국 가서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이 컨텐츠 쪽으로 따라잡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FNC 쪽으로 작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영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극장.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처음에 그 일을 마치시고 와서 집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유일한 방법은 드라마였잖아요. 옛날에 아버지와 딸? 그 최민수 아저씨 나오고 사랑이 뭐길래? 네, 사랑이 뭐길래도 있었고 네. 워낙에 뭐 아들 워낙에 아들 많았잖아요. 딸. 귀남이 아들 같다. 네, 아무튼간에 지금 그 중국 드라마를 제가 가끔 봐요. 케이블 통해서 보는데 중국 드라마의 수준 자체가 딱 그때예요 지금 우리나라. 왜냐하면 화장도 되게 어색하고 네. 마치 우리 그 항상 그 80년대 그때 초반 중반 때 나왔었던 드라마의 어떤 내용과 틀이 그대로 지금 중국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돈을 지불하고 서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극장입니다. 영화. 네. 네. 영화를 가서 돈을 주고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물론 당연히 그 서부 쪽 해안가 쪽 잘 사는 동네 쪽은 당연히 이미 투입이 되어 있고 이게 중부 동부죠 바닷가는 네, 동부. 중부의 서부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조금씩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CJ CGV의 중국 법인은 매출이 적자예요. 근데 내년에 흑자로 돌아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처음 분기흑자 났죠. 분기흑자가 처음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극장 관련해서도 CJCV나 뭐 J 콘텐츠 같은 거 이번에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컨텐츠 관련해서는 CJ ENM 네. 그리고 뭐 SM과 Y젠터 쪽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같이 엮어서 네.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꼽아놓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대박인데요. 이 교수도 그 콘텐츠에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네. 자기도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보고서에서 봤듯이 쇼박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뉴는 올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양의 후예. 네.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이미 찍었어요. 네. 중국 화이브라더스하고 이미 영화를 하나 찍어서 내년 상반기에 개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크랭크인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나 이제 좀 영화는 들어가고 네. 그 간극을 이제 태양의 후예가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이 컨텐트리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몇 개 있는데 네.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그 이마트에다가 이제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캔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캔슬이 됐고 좀 알아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뉴스 보게 되면 이제 캔슬됐다 그런 게 나올 거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러면 그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제이 컨텐트리는 뭐 어쨌든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CJ ENM과 CJ CGV의 사업 구조 이거를 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제이 컨텐트리는 오히려 영화 쪽보다는 이 드라마 하우스의 가치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 우리나라 그 공중파에 대한 쪽의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경우도 뭐 JTBC 뉴스를 본다든가 네. 아니면은 보게 되면 뭐 그 예능 채널에 대한 쪽도 뭐 JTBC나 뭐 그 TVN 이런 쪽에 대한 채널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뭐 그 J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활용 가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쇼박스하고 뭐 J 콘텐츠 뉴 그다음에 뭐 JTBC 네. 그 정도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FTA 발효가 또 20일에 있으니까. 네네. 20일 날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네. 뭐 SM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들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하도 SM 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지. 네. 네. 근데 그 투자정보팀장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이 욕을 하겠네.
네. 우리 방송 보고 아프리카 TV 얘기해갖고 추천했더니 오늘 마이너스 나니까 괜히 욕 먹는 거지 이제. 네. 추천했다. 야 너 그 키움 방송 보고 나서 추천했다가 망했다 이놈아 그러면 욕 먹는 거지. 그건 그렇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모바일 콘텐츠에 관심 많아요, 워낙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앞서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스마트 카 시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요. 네. 전장품이란 게 뭐예요? 그 스마트 카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냥 디스플레이 팔아먹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벌써 이게 우리나라는 전장품 다 어려운 얘기하는데요. 딱 하나로 꽂혀 있어요. 드라이버리스 카, 무인 자동차에 가는 거거든요. 삼성이. 근데 그거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그 스마트카 시장이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CES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쪽 캔이 또 강화하는 거가 로봇가 있고요. 또 하나가 IoT예요. 네. IoT는 하도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IoT 하면 별로 제가 뭐 그 부품은 잘 아는 게 없잖아요. 네. 제가 아는 거는 딱 세 개가 있어요. 하도 많이 주워 들어갖고 자기한테 네. 작년부터 나올 때 작년 초에도 한번 올라갔고 또 역시 우리 종빈 형 생각나는 엔텔스. 엔텔스가 최근에 IR을 했다고. 아, 그래 엔텔스. 예. 기가레인. 기가레인. 예. 그리고 블루콤. 근데요 블루콤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블루콤 실적도 안 좋아요. 네. 적자에 적자래. 근데 내년도에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지난주 해갖고 오히려 못 빼주고 내년도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도. 전장부품 삼성전자 이제 전장부품 관련돼서 지금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혹시라도 얘네들도 이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인포뱅크, 뭐 NDS테크, 유비벨록스, 미동전자통신, 뭐 그렇죠. 블루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체 시황은요? 시황의 경우는 일단은 조금 거의 클로징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클로징이란 게 뭐예요? 이제 올해 심하게 하는 거죠. 아 올해. 네. 지금 뭐 외국인들 쪽은 이제 거의 심하게 하는 분위기고요. 운용하시는 쪽 우리나라 국내 운영 쪽도 이제 거의 뭐 이제 클로징 하고서 하나를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잖아요. 네. 빠지는 이유가 네. 악재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일단 좀 정리하고서 올해 마무리하자. 오늘 포스코 대한항공 올라가니까 그런 게 빠지는 거죠. 뭐, 별거 있나 그게?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래도 저는 결국 지금 우리나라 스스로가 어떻게 위로 방향으로 튀어오를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차라리 금리 인상이 나와버려가지고서 네. 이것을 좀 어떤 충격을 하나 위든 아랫 방향이든 충격을 한번 주는 것이 네. 오히려 시장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선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떤 그런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런 답답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고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그 수익률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 좀 개별 종목들, 좀 안전한 종목들, 네. 좀 그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나스미디어 계속 밀리잖아. 네. 네. 이제 바닥권 잡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 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네. 제가 계속 많이 강조 들었죠. 네. 한 두 달 동안 강조를 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에머슨 퍼시픽. 그건 안 되고 100%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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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CJCGV 콘텐츠 쪽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담고 있지. 왜냐면 이거를 좀 주목수를 확 뿌려버리게 되면은 네. 포트폴리오 확 늘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 다 맞아버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분산해서 여러 개를 뿌리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집중을 해서 그거 좀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여기 계시는 우리 키워드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금융센터에서도 계시는 곳에도 이렇잖아요. 고객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해서 하시는 고객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그냥 계좌만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익률이 어느 쪽이 요즘 강해요? 글쎄요.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저희 직원들 내에서도요. 직원들이 워낙에 직원들 많잖아요, 거기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 8, 9월 달에 깨졌다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갔던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 있냐 없냐 그 차이네. 그렇죠. 기관들도 한미에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의 수익률이 확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한 번 또 차이가 났었고, 근데 지금 지수가 다시 올해 8월 달에 딱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 수준까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시장이 맞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결국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또 마이너스 크로 크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쪽도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의 극과 극입니다. 그래요. 네, 극과 극입니다.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아요.
그럼 본인 고객들 중에서도 본인 고객들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증권회 다니면 자기가 직접 상담해서 관리하는 고객 있고 본인이지만 어떻게 그 계좌 있고 알아서 매매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직접 막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좋지 않죠. 아 그래요?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개인 뭐 통계가 나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제대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10% 안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이제 키오드림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서비스를 쓰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이 정말 어렵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얘기 좀 어저께도 우리가 딱 한 정도 녹음도 했지만 그 얘기 한번 다 주셔야죠. 응답하라 2004년 그거 좀 좋은 그거 좀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거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한번 코스피를 요즘 연봉이 유행이지. 네네. 2094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있었죠. 94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때 이제 채권 대학살.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장이 3년을 빠졌죠. 그 채권 대학살. 이때 당시에는 뭐 파산하는 데도 많았고 이게 결국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면서 금리에 대한 인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런 우려감에 대한 쪽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연봉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3년을 올라간 건데 2004년도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94년도하고 2004년도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두 가지 시점에 대한 쪽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는데요. 네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없어졌네요. 좀 보게 되면 이제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서 이제 2004년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94년을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급락이 나왔었죠.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자유반등 나오고 하다가 이때는 오히려 또 3년 동안 금리 인상 이후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때는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94년도를 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이죠.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었고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이후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제 버벅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금리 인상 이후로 그러니까 일봉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그 주가가 좀 빠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바로 또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로 시장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상황을 보면서 방향에 대한 쪽을 틀어잡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 있잖아요. 제가 딱감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말은 연말 분위기잖아요. 크리스마스 직전 뭐 한 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2주에 걸쳐서 하여튼 2016년 대망의 주식 창자 여기서 공개 안 했던 거 있죠? 근데 주의할 건 100%짜리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우리 그 공개적으로 내기하는 판이니까 다음 주에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삼성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 먼저 좀 말씀 풀어주세요. 삼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드리게 되면 삼성이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출에 대한 쪽을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을 진출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장 사업팀 총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AV 사업팀, 인포테인먼트 개발, 무선 사업부에서는 모바일 그 인핸스먼트 팀,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자동차 연계 기능을 이제 개발하는 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DS 부분은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그 배터리 부분에서 초격차 전략에 대한 쪽을 쓰겠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그 다른 데보다도 월등하게 이제 잘 만들다 보니까 애플이 싫어도 삼성 거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을 연출을 시켰듯이 스마트폰 쪽에서 분명히 이제 삼성이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동차를 지금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자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애플과 이제 형격한 현금 보유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그 LG를 갖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났었잖아요. LG가 이제 보쉬처럼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보쉬가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에 대한 쪽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싫더라도 삼성 제품에 대한 쪽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을 만들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출사표를 좀 던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쪽도 지금 이번 보직 인사에 대한 쪽도 역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직
개편에 대한 쪽이 이루어졌다, 보직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삼성이 노리는 것은 이 스마트카 시대에서 주도권에 대한 쪽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에 대한 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오늘 내리고 있는 거는 LG전자도 이제 같은 전략에 대한 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마트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결과물에 대한 쪽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결과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LG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늘 그 경쟁자에 대한 등장 그런 부분들을 좀 물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LG 근데 스마트폰은 출발선이 달랐어요.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갔고 갤럭시라는 걸 만들었고 LG는 그때 당시에도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출발선이 똑같다라는 더해서는 오히려 LG가 좀 더 앞섰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측면에서는 뭐 LG도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게 볼 필요가 아니다. 지금 이게 좁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삼성이 이번에 그 전략적 스탠스는 크게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관점 스마트카 시장에 가는 거가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큰 그림 보면 껍데기 있죠. 자동차의 껍데기라는 게 뭐예요? 껍데기라는 게 차체잖아요, 차체. 그럼 핸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의자 이런 거 기본 거 돌아가고. 바퀴 있죠, 바퀴. 바퀴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외하고는 이제 다 만다는 거라서, 오늘 중앙일보가 제일 그 기사를 잘 쓴 것 같아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오늘 의미를 보면, 제 화면입니다. 삼성이 스마트카 껍데기 빼고 다 만든다. 이런 제목을 잡았거든요. 이게 맞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 15년 만에 다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큰 변혁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타이어 이런 거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나 이런 거 껍데기 이런 거 제외하고 만드는 건데, 이게 일부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벌써 이거 LG전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차에 있는 수많은 그 떨거지들 있죠. 현대차에 있는 수많은 밸류 체인, 그 체인에 묶여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상당수 애들이 머리가 아픈 것이고요. 상당수 무쇠가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그림인 거죠. 현대차에 늘 말씀드리지만 엔진 및 구동 장치, 동력 전달 장치가 45%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밸류가. 그 밸류를 삼성이나 LG가 뛰어든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 묶여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거, 뭐 직계 가족도 있고, 그 옆에 사돈의 발전도 있고, 수많은, 쉽게 얘기해서 울산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있죠. 그것들이 머리 아프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연료 탱크 만드는 회사. 그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집안 어른들 연료 탱크 하다가 묻어놨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는 거지만, 다 그런 것들이죠. 연료만 있으면 뭐 있죠? 연료 펌프도 있죠. 연료 펌프에 노즐도 있을 거,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에서 일단 하나 좀 보셔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시속 게임이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분명히 죽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쉽지만 않다고, 또 하나가 현대차랑 삼성이 경쟁 관계로 가는 거죠, 이제. 왜 현대가 직접은 안 하더라도 수많은 아래쪽에 있는 거가, 현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대의 100%가 현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 정회장 일가가 죽으라면 죽고 살리자면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삼성이나 LG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함부로 못 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못 하죠. 그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줄 세우기가 이제 또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장 부품에만 부품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시각은 약간 보여드리면, 미국의 시각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여드리면. 미국의 시각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삼성은 뭘 하냐면 드라이브리스 카에 가는 건데요. 그게 이 자동차에 가는 건데, 삼성 여기 그 영상 보면 또 나오긴 나오는데, 딱 노리는 거가 뭐냐면, 삼성은 지금 부품 하나 팔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인데, CNBC도 그렇고 CNN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커스가 약간 달라요. 걔네가 보는 거는 애플이랑 구글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랑 구글이 이미 선언했고, 애플은 얘기는 안 했지만 할 거라고 보기는 게 자동차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화면에 영상은 있죠? 이거 영어 하나도 몰라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 소리가 필요도 없어요. 소리 필요 없이 막 나오면 돼요. 기본은 뭐냐? 기본은 자동차 사람을 가는 건데, 그거에 보면 구글이랑 애플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L전자는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랑 손잡고, 예를 들어서 GM이랑 전략적 제휴를 맺는 건데, 삼성 들어가 있지만 삼성의 꿈은 결국 드라이브리스 카 시장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다.
차원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잘 되면 정말 엄청 좋은 거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막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OS도 있고 기기도 있지만 OS 쪽에서나 기기를 다 하는 게 애플이 있고요. 삼성은 OS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이제는 뭐 있지만 별로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솔직히요. 네네. 일부 개발도상국 위해서 일부 팔고 인도에서 파는 건데, 그리고 하드웨어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상당히 밀려가고 있고 그런 형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삼성의 전략은 그냥 부품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시각은 애플이랑 구글 같이 자동차 시장에 가자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떻게 이길지 모르지만 상당히 힘겨운 선택인데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러다 보면 자동차는 또 안 하더라도 결국은 자동차의 수많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수많은 부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힘겨운 판이라는 얘기죠. 제 말은. 왜냐면 먹이 사슬이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과 경쟁한다라기보다는 구글과 애플에 납품하기 위한 아니요. 그거가 이제 우리 시각이고 미국의 시각은 구글과 애플이랑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상당히 험난한 얘기하는 거가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약간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구글하고 애플도 이런 부품을 제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얘네들은 조립해서 팔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OS를 깔고 그렇죠. 자기네 시스템을 팔겠다는 거니까. 근데 브랜드가 뭐냐는 거죠. 브랜드, 그건 당연히 구글 카로 나가겠죠. 근데 삼성 자동차로 안 나가겠고, 지금 보면. 그거의 그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삼성 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큰 그림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뭐 삼성 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부품이라도 팔자. 그런 거죠.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큰 일이다 보여야 돼갖고요. 말이 나면 여기까지 보죠. 현대차는 네이버랑 또 손을 잡았다.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차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네이버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 또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IT 자동차 소프트웨어 소재 연관 산업에 대한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합이 출범이 되는데 현대차는 LG전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LG전자, 네이버, KT, 하나첨단소재, 오비고 등 6개 기업이 자동차 연관 산업 협업을 추진하는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지금 미래 자동차 융합 심포지엄에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 삼성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도 손잡고 있고 애플하고도 손잡고 있고 현대차하고도 손잡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LG전자는 일단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기보다는 부품 쪽으로 가겠다. 전장품 가는 거예요, 저기요. 종합 부품 쪽으로 가서 먹거리 찾아가겠다는 거죠. 도시처럼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쪽은 네이버가, 그 다음에 이제 통신에 대한 부분은 KT가,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부분은 하나첨단 소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회사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에 대한 쪽을 현대차도 현대차 나름대로 이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특집을 계속하냐고 10번에 걸쳐서 특집을 했잖아요. 2016년 대전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코너 들어는 봤냐 신규 상장주 이걸 저희가 못했거든요. 오늘 시간 되는 데는 2종목하고 시간이 또 남으면 또 한 종목까지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많이들 핫한 거 있죠. 가장 핫한 거 달팽이. 달팽이 크림에 대한 부분이 핫하고요. 달팽이 크림 하게 되면은 이츠스킨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츠스킨 IPO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제목은 홍삼 먹은 달팽이로 중국인을 사라졌다. 이름 임짝지 않아 이것들이. IBK에서 이제 제목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츠스킨이 한불 화장품에서 설립이 된 거죠. 최대 주주가 한불입니다. 그래서 한불 화장품에서 설립이 됐고 2006년도 코스메티컬 컨셉 브랜드 샵을 설립한 그것이 바로 이츠스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팽이 크림이 이게 듣보잡이 아니고 업력이 오래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업력 오래됐죠. 다 알죠. 알만한 사람 알죠. 그래서 이제 달팽이 크림이 2009년도 브랜드샵 최초로 런칭. 그 다음에 45개의 달팽이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6년차 히트 제품으로 포지셔닝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팽이가 잘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양권 여성들의 이제 로망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미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백에 달팽이 크림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사지만은 가장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곳은 바로 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인들이 이 달팽이 크림 한국에서 이제 오게 되면 이 달팽이 크림에 대한 쪽을 아예 뭐 싹쓸이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그 인기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2012년도 300억, 2013년도 520억, 2014년도 2,400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미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에서 64.7%에 대한 부분을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이미 메르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부 좀 성장 수혜가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4분기에는 또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츠스킨에 대한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 지금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샵 화장품사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41%인데 이츠스킨은 361%, 영업이익률이 70.1%인데 비해서 41%에 대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시장 포지셔닝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수출에 대한 쪽은 40%, 면세점이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그 브랜드샵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인 수요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건 홍삼 달팽이, 홍삼 먹인 달팽이 크림, 사포닌 성분의 여과물을 원료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홍삼까지 넣어서 중국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공모가가 20만 원에서 20만 8,500원에서 25만 원 사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2조 2천억 정도 수준까지 맥시멈 올라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일부 그 화장품주에 대한 매도를 해서 그 인덱스 펀드나 다른 쪽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쪽을 매수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모 주식 수가 지금 8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80만 주? 그러니까 신주가 80만 주. 적은 건가? 구주가 260만 주로 해서 총 그 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장 예정 주식 수가 885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기관들도 당연히 여기 참여해서 액면가 여기 뭐죠? 이 공모가가 상단부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장한 이후에도 아마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환불이 55%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임병철 회장이 및 특수관계인이 15.8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유통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2.2%거든요. 요 물량을 이제 누가 가져오느냐, 요 게임에 대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전 물량을 그렇게 쉽게 매도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유통지수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시장 유통 물량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먼저 좀 하나 하겠는데요. 저는 커피 시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커피. 잘 모르죠, 뭔지. 커피. 제 화면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화면 좀 잡아줘요. 보여주고 주식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했는데,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준비하거든요. 괜히 방송하는 내용이. 벌써 어떤 분이 아까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데, 커피 매장 수가 지금, 전문점이 49,600개입니다. 5만 개요. 5만 개.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1991년인가? 어디요? 이대 앞에 별다방 생긴 거 1호점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보통 사람이요. 우리가 평균이 12.3개를 커피를 마셔요. 김치를 11번 반 11.8회 먹거든요. 밥을 7번밖에 안 먹어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밥보다 2배를 많이 먹는 거죠. 커피를. 커피를요. 근데 보시면 커피 전문 우리나라 5조 규모입니다. 5조 규모 자체가요. 커피 전문점이 2조 5천억이고요. 인스턴트 있죠. 그 인스턴트 커피 타먹는 거, 우리 컵에 타먹는 거 있잖아, 자기. 맥심 이런 거. 1조 8천이 되겠고요. 액상 있죠. RTD란 건 액상이에요. 요즘 보면 저런 데 있잖아. 그 GS 리테일 이런 데 가더라도 그 해갖고 파는 거 있죠. 액상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1조로 엄청 커졌어요. 요즘 그것도 엄청 커졌어. 이게 5조인데요.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커피 자체 소비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1위로 올라섰네? 일본보다 일어선 게 2013년부로 우리가 1등으로 넘어갔었어. 근데 문제는 제일 밑에 보이는 거예요. 제일 아래 바닥을 이기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여기 보면 조그맣게 숫자도 안 그려져. 그래서 여기 조금 시작했잖아, 시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중국의 수입액의 거의 70% 쫓아내 벌써 중국이요.
그래서 다들 중국에 가는 거예요. 커피 전문점이. 그래서 뭐 카페베네도 가고 뭐 카페베네인가? 그 투썸 있죠. 네, 투썸. 투썸은 CJ에 사는 거잖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들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중국 이제 시작했을 뿐인데도 전체 우리나라 수입액의 70%를 차지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국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근데 보면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슬슬 이제 커피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증권업계도. 그래서 보는데 재미나는 게 흥미로운 거가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련주란 거가 뭐 동서도 있고 네. 메일유업 있고 굳이 따지면 GS 리테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 딱 그건 아니더라도 요게 가서 뭐 편의점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 주소 들어간다 해서 흥국이도 얘기하는 사람 있고 네네. 흥국 BNF인가? 네. 그건 BNF. 커피는 아니지만 음료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 사업이 이제 네. 시작이 된다라고. 어이가 없는 게 한국하고도 뭐 자회사 쪽에 하나가 뭐 그런 거 한다 초콜릿이나 음료 모르는 데서 하는 거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네. 좀 어이없게.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 원두 시장의 1위가 요번에 상장돼요. 그게 한국 맥널티야. 맥널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맥널티가 원두 커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이게 뉴스들 그 기사를 보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여자 사장인데요. 여자분인데요. 코스닥이 이번에 23일날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액상도 들어가고 원두 커피 제조 생산 판매하는 거죠. 현재도 사와갖고만 하는 건데 중요한 거가 커피 가격은 올해 급락을 한 거 아세요? 급락했죠. 예. 예. 그거 보시면 제가 차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차트 한번 보세요. 예, 그게 보면 나와요. 커피가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값을 안 내렸잖아요. 네. 그 뭔가 돈 버는 놈 누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버는 거죠. 이런 애들 버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레포트를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또 들어오는 맞냐에서 네. 그 커피 있으면 좀 잠깐 커피 가격에 대한 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그거 좀 보고 그 월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2007년도 고점 네. 그리고 이제 2000 쭉 오르다가 올해 확 떨어졌어. 영문에도 나와? 브라질 지역에서 이제 작황이 안 좋다고 했고 올라갔다가 차트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오, 브라질 대박이네. 지역에서 작황이 안 좋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 그 하반기부터 네. 하반기부터 그 커피 가격이 내리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도 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약세로 가져가면서 커피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이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가 엄청나게 생산 늘렸다네. 네네. 예, 먹사기 힘들어서 더 늘렸대요. 네네. 그래서 뭐 내렸다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벌써 레포트가 3개 정도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건 없어요. 이거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허접한 유진인 키움이 아니라 한국 맥널티 222980이고 IPO 예정이고요. 상장 예정일이 23일이에요. 23일 나니까 크리스마스 전전날이죠. 예, 이게 되겠고요. 이제 곧 이제 하겠죠. 근데 얘네가 이제 가격이 공모가 밴드가 1,500원에서 11,500원에 잡혀 있고요. PER 기준 20배, 22배인데요. 여기도 보면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23.78% 이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약 110만 주로 뭐 적다 얘기하고 있고요. 보호 예수 물량 쭉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츠스키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워낙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커피 시장에 예전부터 자료 한번 쓴 적이 있고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건데요.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딱 이번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좀 봐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관심 많이 놔두세요. 상장한 날.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가 증권가에서 반응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엘니뇨 때문에 커피 수확량이 줄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죠. 네, 오늘 하나 더. 오늘 내용이 아주 좋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휴젤인데요. 휴젤도 느낌 좋던데. 휴젤 같은 경우는 그 보게 되면은 저거죠. 그러니까 휴젤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 뭐냐면 이제 미용 쪽인데 이 BK 성형외과 이제 공동 원장이었던 의사 3인 홍성범, 김병곤, 신용호 이렇게 해서 동양 HC도 이게 투자조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지분 투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지분을 대고서 만든 투자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만든 회사가 바로 휴젤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라 하냐면 보톡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 더 채움, 그러니까 웰라주라는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휴젤 파마라를 통해서 이제 웰라주 화장품에 대한 쪽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보톡스 시장에서 그러니까 메디톡스를 제치고 국내에서는 휴젤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보톡스와 더 채움 판매 전문 기업 휴젤 파마, 그래서 지분율 100% 가지고 있고요. 필러 개발 제조기업 아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성형외과 체인
그다음에 이제 엔진이 그 하여튼 이거를 갖다가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침투율이 되게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에 대한 쪽이 이 보톡스 쪽에서 빠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그걸 다 받아놓은 상황이고 다음번 그 또 제품에 대한 쪽이 대기하는 거에 비해서 휴젤 파마 같은 경우는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실적 레벨업에 대한 쪽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출, 이 보고서에는 수출이 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21개국 허가 등록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됐고 30여 개국의 추가 허가가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메디톡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브라질, 러시아 수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이제 북미, 유럽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미용 특화 기업은, 그러니까 중국과 북미, 유럽은 현지 제약사 파트너십 완료로 2019년도에 수출을 개시할 전망이니까 좀 머네. 갭이 있다. 좀 제가 머네. 말씀드렸던 대로 갭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좀 그죠?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성형외과가 일단은 그 지분 투자한 거, 서울 리거병원, 상해 서울 리거병원에 대한 쪽으로 이제 최초 중외 합자 미용 전문 병원이라고 합니다. 영업 거점 병원으로서 초기 시장 침투가 일단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그 그림은 되게 좋은데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보게 되면은 메디톡스보다 높은 PER 배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메디톡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메디톡스가 PER 59배, 60배, 그다음에 휴메딕스가 한 46배,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가 46배, 케어젠이 51배인데 지금 공모가에 대한 부분은 PER 한 32배에서 35배 정도 순이익. 그다음에 예상 지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40배에서 40배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올라가기보다는 공모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공모가 이후 이제 그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메리트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보톡스 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보톡스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보고서에서도 봤듯이 해피드럭 이런 수에 대한 쪽이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는 오늘 내가 해서 그런지 맥널티가 관심 있거든. 맥널티. 뭔가 의외의 다크호스 같은 주식. 네네. 이거 사람 잘 모르잖아요. 네네. 모르는데 하여튼 그거 내막까지 알면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매력적이고 이것도 말이 될 수 있잖아. 중국에도 같이 원자재 수입출해서 판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이야. 그래서 관심주로 하여튼 전 놔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하는 날 지금 관심하면 안 잡히잖아요. 그러려고 하는데 하여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는 또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로 또 우석이 형님 나오잖아요. 네. 장우석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